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 흐름이 일시정지됐다.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완전히 멈추는지는 조금 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숏포지션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생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고요. 어젯밤 뭐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가운데 고용 지표하고 GDP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딱히 그죠? 딱히 쇼킹한 거나 서프라이즈한 거 없이 대충 기대치 부근에 대부분 다 와 있었고, 시장 예상치 부근에 와 있었고, 일단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특별히 이 지표에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ADP 고용지표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45만에서 45만 5천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고요. 그럭저럭 부합했으니까 시장에 별 영향 없었고, GDP 같은 경우 4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이거는 조금 좀 실망스럽죠. 예상치가 7.1이었는데 6.9 나왔으니까 좀 모자라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여기에 주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거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되겠죠. 경기가 좋긴 좋은데 그 기대치만큼은 아니구나. 경기 성장 둔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물가 지표들도 나왔는데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해서 시장이 별로 경제 지표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저그들끼리 빡빡한 상황에서 그냥 힘싸움만 벌였다. 재료 없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오늘 밤에도 뭐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어디 갔더라? 여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어차피 파월의장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5월 달에 50bp 인상을 이미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하겠다라고 이미 마음은 먹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떤 저런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우리 예상 외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경제 지표를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나 시장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지표들 고용지표 하나 나오면은 난리부르스를 추고, 물가지표 하나 나오면 난리부르스를 추는데 시장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이 고용지표나 물가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금리 인상 타이밍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시장이 경제지표에 좀 주목한 것 같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책이 굳어졌으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 와중에 이런 지표들의 이런 지표들 중에 어떤 것이 서프라이즈 하거나 쇼킹하면 또 시장은 반응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 밤에도 이런 재료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놓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거는 어젯밤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락 마감을 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고 이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움직임은 좀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사실상 이제 금융시장에서 다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어제 아침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슈 끝나는 와중에 기술적으로는 약간 슈팅성 흐름들, 기술적인 입장에선 약간 슈팅 흐름을 좀 보여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젯밤의 하락은 적정한 타이밍에 일단 나온 적당한 하락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락의 불씨가 일단은 생기긴 생겼는데, 이 불씨가 잘 살아날 수 있을지는 이제 오늘 밤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젯밤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약간 좀 패턴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조금 좀 보다 잤는데, 장 초반에 이게 그러니까 갭 상승 출발했으면 어젯밤에 좀 숏 보시는 분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 갭 상승이나 아니면 보합 정도 출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장대음봉 떨어지면서 분봉상 장대음봉 떨어지면서 갭 하락 출발했거든요. 하여튼 어젯밤엔 갭 하락 출발하면서 장중에 그 갭 메우고 위쪽에 고점 어설프게 테스트하고 나서 장중에 쭉 밀리는 이런 모습들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러한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가는 어떤 그런 극심한 변동성을 일단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 차분하게 힘싸움을 해서 아래쪽으로 일단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일단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아, 분봉상 여기 어딘가가 이제 좀 무거운 저항이 있구나. 아, 시장이 여기서 싸울 모양이구나. 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된다고요. 4,500 아니 4,625? 대략적으로 이 자리 4,630? 뭐 잠깐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대략적으로 뭐 4,6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20 정도의 어떤 뭐 저항이 있구나. 20이나 25 이 정도의 저항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올라오면 이제 한번 매도,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니까 이 위 20이나 25 자리에 올라오면은 아, 시장은 여기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면 뭐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밤부터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오늘 밤에 뭔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어제 나온 이 음봉을 완전히 극복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극복하지 않는 선에서 저항을 누적시키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진짜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저항,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테스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며칠 걸렸다고요? 거의 한 일주일 걸렸다고요. 여기서 얼마 걸렸어요? 거의 2달 걸렸다고요. 여기서는 물론 뭐 꼭 이러라는 법은 없지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난다고 생각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좀 움직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스닥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자리가 한 이제 나온 거죠. 15,240 대충 이 자리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제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뭐 맨날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긴 한데 여러분들 이게 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이거 스파이더맨의 그 엉클 벤 그 아저씨가 이야기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뭔 얘기 하려는 거냐? 아직도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ETF가 되게 많잖아요. 뭐 어떤 이런 그 나스닥이나 ETF, 나스닥이나 S&P나 이런 거 추종하는 ETF가 되게 많은데 레버리지가 되게 다양하다고요.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엄청나게 많죠. 그죠? 뭐 고를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요. 뭐 이거 한마디면 다 뭐 설명이 끝나지 않겠어요? 봐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거 고르세요.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거. 자신 있으면, 자신 없으면,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정답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뭐 예를 들어 난 뭐 중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뭐 난 뭐 단타가 좋다. 그러면 뭐 아니면 뭐 나는 자신 있다. 그러면 뭐 자신 없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아 뭐 큰일 났다. 뭐 야 너무 녹아내린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죠? 각각 상품의 성격을 다 이해하고 3배짜리가 어떤 2배짜리가 어떤지 1배짜리가 어떤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본인이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죽는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젯밤에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것도 보시다시피 일단 그죠? 어디에선가 일단 가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그죠? 그 가능성 있는 자리예요. 가능성 있는 자리. 뭐 어떤 중요한 지지력들이 있는 자리.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하락 에너지 소진됐던 거 많이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다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 잘 보자고요. 이제 바로 갈 거면 여기 19, 빅스 19를 깨면 안 되겠죠. 빅스 19를 깨면 안 되겠고요. UVXY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나온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천천히 아무튼 어제 일단 어떤 기준봉이 나온 거니까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봉을 깨지 않는 한 뭐 눌림심에서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젯밤에 하여튼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뭐 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정, 그죠? 달러 아직까지 뭐 박스권 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아직까지 뭐 깨지 않고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자리 중간에 어떤 기간 조정 뭐 이렇게 보이고요.
금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들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요즘에 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좀 나오고 있고, 그죠? 예, 장단기 금리차 요즘에 너무 아래쪽으로 움직임이 좀 급했었으니까, 예, 아래쪽으로 너무 움직임이 급했었으니까 좀 쉬어간다고요.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봐야 지가 이 아래쪽으로 가는 추세를 되돌리는 건 아니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시장에서 요즘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에 채권 일드 커브 상관없다는 말 믿지 말아야 된다, 그죠? 믿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이게 뭐 저 커브가 역전됐지만은 뭐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이 많긴 한데, 이 어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들 직접 확인하시면서 직접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 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숫자만 확인하고, 장장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2에서 5년 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숫자상으로 가장 많이 늘어져 봐야 한 6개월 정도 내로 무슨 일이 생겼었다고요. 그런 것들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뭐 몇 개월 정도 내로 무슨 일들이 생기긴 했었다라는 거.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월 내죠. 몇 개월 내. 오늘 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생각하셔서 너무 어떤 대박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시지 마시고, 이게 시장이 워낙 큰 돈들이 워낙 큰 돈이 움직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코스닥 시장에 있는 1,000억짜리 이상한 잡주처럼 하루 이틀 만에 추세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천천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대박에 대한 기대 없이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재료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천천히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자, 요 정도 생각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국제유가 한번 체크만 하자면요, 국제유가는 일단은 95달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95달러까지 하락의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근데 이 보시면은 일단 100달러 부근에서 일단 지지력이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일단 뭐 어떤 이런 뭐 수렴형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원하게 95 쪽으로 가서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터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반 경직성도 있나 보네, 누군가 밑에서 지지하는 힘이 있나 보네 라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제유가 아직까지는 일단 110달러에서 숏배팅 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긴 하시는데, 빨리 95달러를 깨야지 이제 계속 홀딩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빨리빨리 95 터치해야 되는데 이 95를 잘 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이 일단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미국장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한국은 또 오르고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미국이 하락했다고 꼭 뭐 한국이 하락하라는 법이 있냐? 그렇지 않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한국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뭘까요? 어제 넘지 못했던 그 자리가 어디지? 367 정도가 어디 저항이 있었지? 그럼 오늘 367을 테스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한국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아무튼 뭐 한 숟가락씩 숏 포지션을 누적하시든지 뭐 타이밍을 기다리시든지 뭐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딱히 아무튼 드릴 이야기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장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오늘 1330 넘어가려 그러네요. 1330 넘어가면 이제 위쪽으로 한참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일단 아래쪽이 아니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딱히 일단 의미 있는 그런 저항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1340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340이라는 자리가요, 이 자리가 지금까지 코스닥이 겪었던 그 어떤 저항보다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왜냐? 이 자리가 어떤 넥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가 이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를 결정하는 넥라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1330은 넘었으니 위쪽으로 목표치가 열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천천히 하세요, 그죠?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도 뭐 이제 일시정지 된 거니까 오늘 밤부터 이제 흐름을 그 불씨를 잘 살려가야 뭐 하락이 일어나고 이런 거니까, 아무튼
그 와중에 한국 오를 수도 있다. 뭐 하루 이틀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어쨌든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추세가 바뀌냐? 딱히 뭐 그래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뭐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